근데 이게 생각보다 꽤나 흔한 기질인데요. 전 세계 한 15에서 20% 정도, 많게는 25%까지도 이런 기질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을 때 약간 까칠거리는 게 있거나 뒤에 상표 달려있는 것 같은 게 못 견뎌요. 타인과 감정을 나누는 대화를 많이 하면은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상대가 사용한다 라고 느끼게 되는 경우도 조금 더 빨리 지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는 HSP라고 하죠. 영어로는 Highly Sensitive Person 이라고 하는 예민한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얘기를 딱 들으신 순간에 이거 난데?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진료실에서도 저희가 말씀을 듣다 보면은 참 많은 분들께서 나 예민하다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객관적인 기준에서 예민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일상생활에서는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최근 떠오르는 키워드 중 하나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공식적인 의학 용어는 아니에요. 1990년대부터 심리학자 엘레인 아론이라는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좀 파고들면서 여러 이제 논문도 내놓고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개념의 핵심이 감각 처리 민감성이라는 독특한 기질을 타고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외부 자극, 예를 들어서 소리나 빛, 다른 사람들의 뭐 반응들, 이런 정서적 자극을 더 깊이 느끼고 더 강렬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동일한 자극이 있을 때 더 쉽게 힘들어하고 자극이 좀 지나치면은 이 지나침에 너무 쉽게 압도당하기도 한다. 그래서 더 쉽게 피곤해지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꽤나 흔한 기질인데요. 전 세계 한 15에서 20% 정도, 많게는 25%까지도 이런 기질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4명이나 5명 중에 1명이니까 상당히 좀 많은 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약하자면은 이제 자극에 민감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예민함 자체가 어떤 질환이나 장애는 아니고, 그럼요. 4분의 1에서 5분의 1인데. 그러니까요. 이건 어떤 병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정상적인 어떤 기질의 스펙트럼 속에 있는 그런 특성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HSP 기질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를 어떻게 치료할까가 답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해하고 관리할 것인지가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거든요. 이 문화권을 막론하고 예민해라고 하면 부정적 뉘앙스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다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흔한 기질이고 장점과 단점을 다 각각 가지고 있다. 장점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는 창의성, 그렇죠. 섬세함, 공감 능력 등이 있고요. 근데 이게 단점이 되는 거는 너무 쉽게 좀 소진이 돼서 지칠 수 있다라는 거죠. 쉽게 지치고 우울과 불안에 좀 취약해질 수 있다라는 건데 어떻게 하면 장점을 잘 살리고 단점은 좀 보완할 수 있을지 저희가 앞으로 몇 편에 걸쳐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HSP는 공식적인 분류는 아니지만 몇 가지 유형으로 좀 분류가 될 수 있다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내향형 HSP가 있고 외향형 HSP가 있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HSP다, 예민하다라고 하면은 내향적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혼자 있는 거를 또 좋아하고 그렇죠. 자극을 회피하는 그런 이미지들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한 30% 정도는 외향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이 외향형 HSP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외향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죠.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감정적인 자극들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많이 받는다라는 특성이 있고요. 딱 너네요. 네, 제가 사람은 좋아하죠. 네, 사람 좋아하고 만나는 것도 좋아합니다만 조금 더 빨리 지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내향형 HSP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좋아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충전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거죠. 조금 더 전형적인 타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HSP면서 동시에 HSS가 있다고 해요. High Sensation Seeker라고 하는데 자극을 되게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한 동시에 자극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자기 안에서 모순되면서 스스로 더 힘들어지게 하는 건데 이것도 엘레인 아론 박사가 일부 저술에서 이제 언급한 유형이고요. 맞습니다. 예민함과 동시에 새로운 경험이나 모험, 자극 추구를 좋아하는 성향이어서 새로움을 좋아하면서 동시에 빠르게 과부하가 온다. 좀 힘들긴 하겠죠. 이거는 제가 예전에 했던 경험들이 하나 떠오르는데 번지점프를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동시에 번지점프를 했을 때 내가 이거를 잘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어떤 걱정이 많이 드는 거죠. 결국에 뛰기는 한 번에 뛰었는데
그 과정이 지금 이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더 납득이 되네요. 저는 굉장히 무던하지만 네. 번지 점프는 뭐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1도 없어가지고 근처에도 안 가봤거든요. 그쵸. 이런 식으로 좀 흔히들 생각하는 이미지와 다를 수 있는 거죠. 무던한 사람들은 그냥 막 가서 하지 않을까? 별거 아니야 라고 하고 쉽게 할 것 같은데 아예 이런 부분에 이제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 동시에 예민하고 뭔가 걱정이 많지만 이런 어떤 자극, 스릴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타입일 수 있는 사람들이 거죠. 그럼 너 되게 예민한 거 아니야. 진짜 예민한 사람이 뭐 하지도 못해 라고 하지만 그런 게 꼭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또 다른 이제 I형을 구분하는 기준으로는 감정 처리 방식에 따른 구분이 있습니다. 예민함이 감정적인 공감, 이입 이런 것들로 크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요. 반면에 어떤 인지적인 측면에서 과하게 생각하는 것들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감정 반응이 크게 일어나는 사람, 뭐 슬픔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겠고, 이 이야기를 두 번, 세 번 곱씹으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의도들을 파악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맞아요. 이거 진료실에서 만난 예민한 사람들 떠올려봐도 분명히 갈립니다. 그 안에서 어떤 게 더 우세한지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을 이 HSP, 매우 예민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기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엘레인 아론 박사가 HSP를 체크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23가지 문항을 고안을 했는데요. 몇 개나 해당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김지호 선생님은 몇 개가 해당이 되십니까? 네, 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해당되는 게 없어. 거의 없어요. 뭐 일정이 빡빡하면 긴장 스트레스가 크게 쌓여서 휴식이 필수적이다. 이런 것도 해당 안 돼요? 휴식을 막 일부러 가진 타입이 아니죠. 갑작스런 변화나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안해진다. 별로 불안해질 데가 없죠. 무던의 아이콘이네요. 근데 되게 기질적인 거예요. 저희 첫째도 저랑 되게 비슷해가지고 아, 그래요? 굉장히 무던해요. 뭐 말하면은 다 좋지? 항상 이런 식이거든요. 네. 둘째는 딱 뭐가 있는데 저는 좀 해당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20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한 16개 정도? 그렇구나. 제가 그래도 비교적 오동훈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별 해당 안 되는 게 없어. 제가 16개라니까요. 네. 16개로 해주세요. 근데 16개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지금. 내가 22개라고 하면은 나한테 진료받는 환자들이 이상하게 보면 어쩌지? 어떻게 알았지? 진짜?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절반 이상, 12개 이상이 그렇다라고 답했다라고 하면은 HSP 기질을 상대적으로 좀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해요. 거듭 말하지만 이게 좋고 나쁨을 가리는 게 아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노멀 레인지에서 제가 더 벗어나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다면은 HSP가 실제로 일상생활에선 좀 어떤 모습들로 나타날 수 있을지를 얘기를 좀 드려보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인 게 감각적 자극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예요. 빛이나 소리, 냄새, 촉각 등등에 빠르게 피로하고 좀 더 힘들어합니다. 저희 집 아이 둘이 다 기질이 다른데 첫째는 옷 머리 입어도 신경을 안 쓰는데 둘째는 입을 때 약간 까칠거리는 게 있거나 뒤에 상표 달려있는 것 같은 건 못 견뎌요. 이런 게 확실히 타고난 기질이 좀 다르거든요. 그 펑셔널 MRI, 기능성 MRI를 찍어보면은 시각 피질, 청각 피질 등이 이런 사람들은 자극에 더 예민하게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죠. 이 사람들이 그냥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뇌에서 그런 부분이 더 민감하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둘이 같이 뭐 그림을 그리거나 뭘 만들어도 둘째 게 더 화려하고 더 뭔가 눈에 띄고 예쁘고 특색을 잘 잡아내기는 해요. 실제로. 색깔이나 이런 것도 저는 있겠네요. 미술이나 음악 꽝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장점으로 발휘된다면 어떤 예술성으로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보나 어떤 감정적인 자극들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깊게 처리한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다른 사람들의 뭐 표정이나 말투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듣고 이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조금 더 깊게 처리를 한다. 심층적으로 분석을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뇌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는데 전전두피질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해마, 우리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의 활성이 좀 더 높아졌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건 역시 뭐 뛰어난 통찰력, 우리가 있는 그대로 피상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면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캐치할 수 있는 이런 장점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감정적 반응에도 예민하고 강렬하게 느끼고 오래 지속됩니다. 기쁨, 슬픔, 분노 등의 감정이 쉽게 잊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 역시 뇌과학적으로 좀 입증이 되어 있는데, 감정을 느끼는 부위인 이 편도체, 아미그달라라는 곳이 부정적인 자극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외부 스트레스에 좀 취약하다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도 좀 이어지는 영역일 수 있겠는데요. 공감 능력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더 뛰어나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것 역시 거울 뉴런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뇌에 이런 공감을 담당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동작을 하거나 감정을 표현할 때 있어서 내가 그걸 직접 하지 않아도 마치 내가 그걸 직접 하는 것처럼 뇌가 활성화되는 신경학적 기전을 얘기를 하는데요. HSP 기질을 가지신 분들은 이런 거울 뉴런 시스템에 해당하는 부위, 그리고 이제 축두두정 접합부라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의도나 생각을 파악할 때 활성화가 되는 부위가 감정 자극을 받았을 때 더 빠르게 활성이 된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감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 이런 분들은 타인과 감정을 나누는 대화를 많이 하면은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상대가 사용한다 라고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더 크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느끼고 있는 분들에게 네. 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그거는 그분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 따라서 우리가 각각 다 기질을 인정하고 다른 식의 가이드를 제시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은 HSP, Highly Sensitive Person, 매우 예민한 사람들에 대한 개론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HSP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러니까 실제 인물들은 이제 이런 HSP적인 특성들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 예정이고요. 또 이런 기질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잘 받아들이고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 깊이 있는 말씀을 드려볼 예정입니다. 지금 방송 보시면서 겨우 16개 가지고 예민하다, 그건 예민함 축에도 끼지 못한다,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혹은 나 예민함으로 너무 힘들다, 나도 이거 잘 관리하는 방법을 찾고 싶다라는 분들은 저희가 같이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사연을 다룰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 채널에 직접 모시고 그 예민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자막에 나오는 이 메일 주소로 많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